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일 오후 3시입니다. 이제 모레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월 9일 최종 선거일까지는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뭐 1% 차이도 있고 2%포인트 차이도 있고 10%포인트 차이도 있는데 그 상무시하고 어느 쪽이 이기느냐 하면은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절박한 쪽이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표하자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 투표장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돌아다니는 유세장마다 아주 목이 쉬도록 사전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안심하고 해달라. 사전투표에 뭐 부정 의혹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우리가 이번에 단단히 감시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사전투표에 넘어갔던,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에 넘어갔던, 사전투표 반대운동자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가 나서니까 여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사전투표해야 됩니다. 뭐 오늘 발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 그걸 상무시하십시오. 한 표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 표 차이로 결정될지 모른다. 내가 던지는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투표하지 말자는 운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운동은 당일 투표하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투표하지 말자는 게 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5일이나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변고가 일어나서 투표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지 투표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뭐 나중에 개표를 통해서 공개되지만은 저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바람잡이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투표부터 이겨놓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철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가지로 악연이 있는 모양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게 옳았구나. 아, 안철수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요사이는 이준석 대표 비판했던 거 미안하다 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라고 글을 올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중앙대학교 교수 출신이신 이상돈 전 의원인데 안철수와 같은 당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상돈 전 의원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쉽게 이분이 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상돈 전 의원이 언론계 사람들이 뭐 단일화 하라. 그리고 공동정부를 세우라.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일화 해야 된다.
그건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TBS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저같이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안철수라는 사람과 협상, 협의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 아는 바가 있다. 그래서 저하고도 국민의당 같이 했던 장진영 변호사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상대방이 안철수와 단일화 협상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게 되면 그거 하다가 양쪽이 완전히 진이 빠지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덕본다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진짜 거진 수렁에 빠질 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을 하는 순간 수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탈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진행자가 이상돈 전 의원에게 단일화를 주문한 언론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함부로 하는 소리다라는 뜻이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전 의원은 그렇다, 너무 모르는 거다.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거기에 굉장히 휘둘린다. 그 조중동 신문한테.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정작 안철수라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브레이크를 세게 건 것이다. 이쯤 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죠.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안철수의 성격상 단일화는 저게 절대로 승부사에 진행될 수 없는데 계속 언론이 단일화 하라고 하고 당에서도 단일화 쪽으로 몰려가는데 저거 안 되겠다가 싶어서 몇 번 견제구를 날렸는데, 또 이걸 가지고 안철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 안철수를 어쨌든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계속 분열주의자로 모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이 내분이 되어 버렸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이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많았던 그 격차가 확 줄지 않았나. 안철수 수렁에 빠져서 그 지지율을 까먹은 것이다. 저는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 손해봤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추정입니다. 이 전 의원은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라는 게 단일화를 해도 국민의힘으로 온전히 가지 않는다. 반도 안 간다. 그런데 거기 쓸데없이 단일화에다가 목을 매다가 뭐 완전히 지지율을 좀 까먹어서 민주당이 해볼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거다. 이걸 단일화 결렬 좀 빨리 해결했으면 더 도움 될 뻔했다. 빨리 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휘둘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단일화 문제는 아마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도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을 거다. 근데 신문에서 이렇게 칼럼 쓰고 바람 잡아서 그게 휘둘린 거다. 후보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나,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게 여기저기 좀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해서 좀 지연됐던 것 같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단일화 협상을 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당했던 것처럼 말이 자꾸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사이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시간. 윤석열 후보가 한 2주를 낭비를 했어요. 선거 막판에 2주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요사이 상당히 다시 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돈 교수의 이 분석이 저는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좀 미안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기 시작하면 수렁에 빠져서 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단일화 협상이 지리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재인으로 단일화는 됐는데 이게 깔끔하게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 안철수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단일화 협상에 더 이상 참여 안 하겠다 해가지고 철수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문재인이 단일화 후보는 됐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출마 안 한다고 해버렸으니까. 안철수 씨가 흔쾌하게 문재인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그냥 형식적으로 유세장에 나타나는 정도로 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또한 당시에 안철수의 단일화 협상에 말려가지고 시간 낭비하다가 결국 한 100만 표 차이로 진 건 아닐까요? 그게 딱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는 앞으로 어떤 협상이나 어떤 무슨 협치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안철수하고 공동정부를 만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